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살균제 이거를 이렇게 주사로 막 맞거나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외선을 이렇게 쐬거나 실제로 이렇게 이런 데 있으면 살균제나 자외선 있으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잖아요. 근데 몸에 투여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 뭐 이렇게 말했다가 엄청 이제 나 그거 보고 한참 웃었다니까요. 그, 그 본래 이렇게 그, 좀 농담을 좀 잘하시는 분인데 이번 농담은 좀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조롱이 대상이 됐어. 근데 너무 이렇게 뜻밖인 것은 그 말을 듣고 해본 사람도 있다는 해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미국에는 몇 명이나 이제 그걸 해봐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 참 그렇죠, 그죠? 그래 그런 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이렇게 본인이 난처하게 그 패러디가 얼마나 많이 됐는데요. 정말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피해 본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란에 정말 에탄올을 먹고 죽은 사람이 500명이 넘고 실명된 사람이 95명이 이른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다 죽은 건가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란에 이번에 이제 살균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시판하면서 에탄올 에탄올을 이제 팔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에 희석해 먹으면 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란 같은 때는 술 금지 국가거든요. 술 못 먹거든요. 보면 이렇게 인도나 이런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술 구하기가 어려워요. 보면 특히 이제 중동에는 더 어려운데 사람들이 이번에 에탄올 이렇게 손 소독제 뭐 이렇게 무 소독제 한다고 에탄올 시중에 많이 유통되니까 그걸 물에 희석해서 먹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그 에탄올하고 메탄올하고 다르거든요. 그 장사꾼들이 공업용 메탄올을 이렇게 색깔이 보면 약간 노랗거든, 그거는. 근데 이제 파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똑같이 에탄올하고 똑같이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먹어버린 거야, 이제 물에 희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천 몇 명이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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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이제 하고 500 몇 명이 죽고 95명이 실명. 야, 참 또 별 것으로 사람들이 돌아가시기도 하는구나. 정말 그래 이제 뭐 그 나라엔 알코올을 안 먹는데 알코올을 먹으려고 시도하는 것도 참 대단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복용을 해서 그랬다니까 좀 그렇네요, 그죠? 예,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걸로도 또 죽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그 갑자기 분위기가 지난주만 해도 막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그러니까 지지난주는 희망적인 분위기였고요. 또 지난주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야 이거 다시 또 재확산에 뭐 이렇게 고용률이 어쩌고 실업률이 어쩌고 뭐 이렇게 경기가 뭐 이렇게 바닥을 뭐 이렇게 하더니 또 이제 주말 사이에 싹 분위기가 바뀌더니 또 희망적인 분위기가 되고 그래요. V자 반등이라고 그러죠 보통 V자 반등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V자 반등이 크다. 본래 미국이고 유럽이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를 처음 코로나가 이제 생겼을 때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이 제일 큰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벌써 한 두세 달 지났잖아. 두세 달 지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피해가 제일 적은 거예요. 중국보다도 피해가 더 적어 대한민국이.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그 대기업들에서
이렇게 지난 1분기 실적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실적들이 다 괜찮아요. 네. 그 삼성도 실적이 괜찮았고요.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고, LG생활건강도 엄청 실적이 좋았고요. 네이버도 실적이 엄청 좋고. 야, 이건 뭐지? 지금 뭐 물론 이제 우리가 피해를 본 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 4월 달 뭐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의외로 대기업들은 별로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전분기보다 훨씬 더 늘어난, 매출이 늘어난, 이익이 늘어난 기업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오고 하니까 서방에서도 이제 서방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야, 이거는 이 추측이라는 게 전문가라 해도 안 맞아, 전문가라 해도. 어, 우리가 방역을 잘 해서 그런지 IMF에서도 올해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1.2% 될 거라고, 대한민국은 평균은 마이너스 3%라고 그러고, OECD 평균들은 더 낮고 막 그럴 텐데, 우리나라가 그 제일 타격을 덜 받는 1.2%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2%를 예상하고, 내년 성장률은 플러스 5%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번 충격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V자 반등으로 쫙 소비가 늘어날 거다. 경기가 좋아질 거다. 흔히 보복 소비라고 그러죠. 보복 소비가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모이는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활성화돼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일본 걸 충격으로 뭐 공황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V자 반등이 되고 하는 거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들이 전에 없던 그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돈을 엄청나게 푸른 거예요. 미국 연준 같은 데는 어, 매일매일 750억 불을 계속 쏟아부었어요. 매일매일 750억 불. 얼마큼이지? 750억 불이면? 1억 불이면 보통 1,300만, 아니 1조 1,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아이고 몰라, 하여간에 8,500억 불을 계속 쏟아붓다가 이제 지난주인가 언제부터 이제 그 며칠 전부터 매일 1,500, 150억 불을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이 수치는 얼만큼이냐면, 옛날에 2008년도 리먼 사태 났을 때 한 6개월 정도 쏟아부은 것이 850억 불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쏟아부은 것을 매일매일 쏟아부은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한 달에 쏟아부은 것이 뭐 150억 불인데, 그걸 매일매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코로나 충격은 굉장히 심해도 돈으로. 일본도, 본래 일본은 너무 이렇게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부채를 낼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또 발표하기를 무제한으로, 전에는 8조 엔의 범위 내에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어제 다시 발표를, 그 제한선을 두지 않고 그냥 무제한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그래. 하고 유럽들도 비슷한 태도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전 세계 이렇게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나라들이 지금 뭐 이렇게 쏟아붓듯이 그냥 헬기로 이렇게 달러를 막 그렇게 뿌리듯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충격에서 빨리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들은 이제 5월달, 6월달은 다시 또 그, 그 데드캣 바운스를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꼬라박는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직 리스크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네들 나라는 돈을 찍어서 무제한으로 뿌릴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렇게 미국도 일본도 유로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돈을 무제한 찍어서 회사 사채들을 다 사줄게, 위험한 것들 다 사줄게, 또 국민들의 돈을 갚아줄게,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다 돈을 300만 원씩 줄게,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환율이 금방 이제 1,500원, 2,000원을 싹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 들어왔던 자본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돼서 다시 IMF를 맞을 수가 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을 조율을 잘 해서 이렇게 그 경기 부양도 오버되지 않은 상황, 그렇다고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들에게 계속 이제 풀고 있는, 이 사람도 받았다 저 사람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5월 초에는, 5월 달에는 전 국민들에게 또 이렇게 다 준다고 하니까 그, 그 나름 대책을 잘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확률이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다시 1200원대로 1220, 22원인가 25원인가 지금 이제 그러더라고요. 다시 환율이 이렇게 정상적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 저 남미의 이런 나라, 동남아시아의 나라, 뭐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나라, 또 중동 이런 나라,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거기는 환율이 끝없이 올라, 환율이 끝없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기네 나라들 돈이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요. 그러다 보면 인플레가 굉장히 높아지고 사회 불안이 돼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나라가 거의 100개국에 이를 만큼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질 만큼 떨어진 줄 알았어. 20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다 떨어졌겠지 했는데, 지금 더 떨어져서 18달러, 15달러 막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보면 이 유가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그 기름을 사줄 데가 없는 거예요, 기름을.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한 현상은, 유조선들 있잖아요. 기름을 담고 가는 유조선들이 그 이렇게 동원될 수 있는 만큼 다 동원돼서 더 이상 이제 동원될 유조선이 없다라고 할 만큼이나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유조선들의 몸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옛날에는 10,000원어치 기름을 싣고 운송비는 한 1,000원 정도 했어. 10,000원어치 기름을 갖다 주는데 운송비가 한 1,000원 정도 들었다면, 지금은 거꾸로 이 기름값이 1,000원이 됐고 운송비가 10,000원이 됐다. 운송비가 엄청 많이 비싸진 거예요, 지금. 그 상선들이 뭐 이렇게 유조선들 몸값이 엄청나게 비싸져서 이게 괴리율이 너무 심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게 유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그 5월 달부터는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이제 경제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경제 재개되더라도 위험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9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타났고 5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보면 그 기사를 보니까 카타르는 인구가 한 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어요. 야, 1만 명 그러면은 뭐지? 근데 이제 카타르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진단 검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이제 진단을 쭉 하니까 어, 대신에 그 사망률이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사망률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 같은 나라는 이제 부자 나라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땅을 파니까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매장이 돼가지고, 천연가스로는 세계 세 번째로 많이 매장이 된, 그 카타르 사람들은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천연가스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먹고 놀아요.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카타르 사람들은 그냥 뭐 놀고 그래. 신기한 것은 이제 도시 기획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도 알자지라 방송이 카타르에 있어요. 한 번씩 들어봤죠? 알자지라 방송. 아랍의 뉴스들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그 방송을 해주는 알자지라 방송이거든요. 거의 유일의 그 서방 전 세계에서 아랍의 뉴스를 이렇게 속속들이 세세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알자지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타르에서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곤란한 상태도 있기도 하고 좀 이게 뭐냐면 이 알자지라 방송이 본래 사우디에서 만든 거거든요.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방송이 꼭 좋은 게 아니야. 왜 독재 국가에서는 방송이 언론이라는 게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카타르가 옆에서 이제 그 알자지라 방송을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들은 뭐 서양인 기자들이 많고 그냥 보도를 제재하지 않을게 우리 왕국에 카타르 왕국이잖아요. 왕국에 피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제재하지 않을게 해가지고 이 중동의 거의 모든 뉴스들을 리얼하게 막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중동의 방송들이 전쟁 방송도 있지만 그 왕자들의 비리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내보내. 언론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언론이 무서운 게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사우디의 무슨 왕자의 무슨 뭐 뒤에서 생기는 거래라든지 이성 문제라든지 뭐 영국에 가서 뭘 놀았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그 나라들이 굉장히 카타르를 싫어해. 그래가지고 한때 사우디에서는 카타르하고 사우디랑 붙어 있거든요. 카타르는 조그만해. 이렇게 우리 제주도만 한가 얼마 좀 정말 작아요. 그 사우디에서 자꾸 화가 나가지고 알자지라 방송이 너무 이렇게 우리를 까고 그런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거기다가 그 뭐지 이렇게 그 땅을 파가지고 물을 흐르도록 하는 걸 뭐라 그러지 그걸? 운하 그래 운하를 만들 거야. 그 카타르가 약간 반도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 있거든요. 사우디 바로 옆에 있는데 땅이 적으니까 조그만 땅이니까 우리가 그 모래 성에 운하가 이렇게 만들듯이 운하를 만들 거야. 너희들 고립시키겠다라고 운하를 만든다고 그렇게 하고 그 이유가 알자지라 방송을 없애라. 그래가지고 그걸 안 없애고 계속 있어요. 하여간에 그 주변 나라에 이제 그 사이가 그 알자지라 방송 때문에 안 좋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언론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언론의 역할이 카타르의 왕가들은 그래 우리만 손해 안 해도 다른 건 뭐든지 뭐 그, 그 보도해도 돼라고 하니까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비리나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되고 하는 것이 중동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언론 환경도 이렇게 세계에서 언론 지수인가 이런 언론의 자유 지수 이런 것들을 발표해요. 우리나라는 몇 등쯤 할까요? 언론 자유 지수가 상위 몇 프로에 들지 않겠나, 그죠? 안 그래요. 우리나라 언론 지수가 44위인가? 40 몇 위예요. 이게 우리 언론이 환경이 그렇게 그 공정하지 않다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거기에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영향을 많이 받게 점수가 낮은 게 뭐 국가보안법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지수가 떨어지고 그런다고 하긴 해요. 언론이 잘 서면 우리나라 옛날에 4.19가 일어나는 것도 언론으로 인해서 4.19 그때 언론이 오히려 개혁적이었고 진보적이었고 막 이렇게 그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 공정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4.19도 4.19 혁명도 성공할 수 있었고요. 1987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동아일보에서 그 김주열 맞나? 이 김주열 말고 이랬잖아. 그 사진 같은 걸 게재를 하면서 1987년도 우리가 이제 개헌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면 그때의 언론보다 지금의 언론 상황이 더 나은가를 생각을 해보면 좀 안타깝고요. 대신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인 미디어가 되는 단점도 있어요. 1인 미디어를 이렇게 통해서 온갖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요즘 세상은 또 이상하게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런 문제가 심해요.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도 만나고 다른 이야기도 듣고 이러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안 그래요. 온라인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시고요.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모두 다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 성향을 얘들이 분석을 해줘.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그 플레이 시켜주는 영상들이 내가 주로 이제 진보적인 것을 계속 들으면 계속 진보적인 것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공지능이 오히려 나를 더 세뇌시키는 사람, 더 세뇌시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심해요. 그 연세 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보수적인 이제 유튜브 의 내용을 계속 듣고 보고 이래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진보적인 것을 계속 듣고 보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대 차이가 본래 심한데 더 이제 정치적인 견해의 세대 차이가 뭐냐 완전히 널뛰기 돼가지고 아예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돼요. 보수 유튜브들은 김정은이 다 죽었다라고 그러고 있고 진보 유튜브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근데 김정은이 죽었다라는 말이 나온 게 벌써 며칠 지났는데 며칠 지나도 잠잠한 거 보면 안 죽는 거 봐가. 그죠? 며칠 지났으면 본래 그 김정일도 한 50시간 지나서 발표됐고 김일성은 하루 정도 지나서 발표됐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죽었다라는 얘기가 한 3일은 더 된 것 같은데 3일 만약에 이제 3일 정말 죽었고 3일 정도 지났으면 북한에서 무슨 난리라도 나건 정권 교체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쿠데타를 이렇게 뭐 하게 될 텐데 전혀 그런 말도 없고 오히려 잠잠한 것 같은데 그 김정은은 좀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 상황을 즐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그렇습니다. 참 지금 이 시대는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대라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의심해야 될지 모를 만큼 아니,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다. 공정주는 불안한다고 했다. 공황 상태 좋아진 V자 반등에 W 반등에 뭐 계속 L자 반등에 전혀 추측할 수 없고 그리고 언론들도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문 정권에 대해서도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게 난감하고 어려워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쉽게 단정 내리기보다는 관망하고 지켜보면서 나의 지혜를 키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괜히 뛰어들어서 한쪽만을 너무 깊게 주장하고 그러면 괜히 트럼프처럼 그 살균제 먹어도 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트럼프가 며칠 또 계속 이 코로나 사태가 나온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브리핑을 했어요. 브리핑 나와가지고 거의 뭐 1시간씩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대통령 어딨어 세상에. 근데 이번에 살균제 얘기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바로 들어가고 안 나오고 막. 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문재인 그 대통령은
참, 이 용병술이 참 대단하다. 갑자기 정은경 질본 이제 본부장이 영웅이 됐어요. 대통령이 영웅이 된 트럼프는 영웅 되려고 하다 저렇게 됐고요. 질병본부장이 영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도 이제 뭐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고요. 또 여당도 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당이 됐고요. 가만 보면 본인은 잘 나타나지 않고 뭐 이번에 국민들한테 돈 주는 이런 것들도 지시를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로 조정하게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당장은 답답하긴 해도 그런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그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항공사에서는 바지, 저도 항공사에서는 바지예요. 저도 바지예요. 항공사에서.